네, 안녕하세요. 일반대학원 이은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형을 볼 때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상하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또 이렇게 상자, 상우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상자에 있는 어느 지역을 봐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함께 그 상자에 있는 지역 중에서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쉽게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큰 길들, 도로들을 먼저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지나가는 도로가 왕의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많이 다니던 길, 족장의 도로, 또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족장의 도로는 세겜을 시작으로 또 브에사바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변길이에요. 이 해변길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길이 중간에 보면은 점이 하나 나눠지죠. 이제 그 점이 나눠지고 또 그 점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길을 봤는데 이 세 가지 길 말고 신약 성경에 들어서 새롭게 생겨나는 길이 있어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길인데 이 길은 신약 성경에 로마라는 특수한 지역과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생긴 길인데 베레아 길이라고 해요. 이 베레아 길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길들이 있는데 세로로 지나가는 길을 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방향을 보길 원해요.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동서남북 방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던 동서남북 방향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쪽을 북쪽으로 봤고요. 위쪽을 동쪽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던 방향의 지도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과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서 우리 지금 시대로서 바꿔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왼쪽을 북쪽으로 위쪽을 동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도로들이 남북 도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는 동서로 지나가는 동서도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나가는 이 도로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세모 삼각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이 곳을 관통하는 도로인데 시작인 길랄 라못을 시작으로 위에서부터 길랄 라못을 시작으로 벳산을 지나가고 무기토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처음에 이제 거라사를 시작으로 세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서고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냐민 산지를 관통하는 길인데요. 이 산지 정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산지를 통과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산지를 관통하는 이 길은 대단이 지나가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중간에 있는 라마를 지나가서 게셀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쪽으로 보면 우리가 보스라라는 지역을 시작으로 브에세바를 지나가고 그라를 지나가서 크게 가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동서의 도로를 봤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남북도로의 세 가지 도로와 신약 때 생긴 베레아길까지 해서 총 8개의 도로가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이스라엘의 큰 물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갈릴리 바다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랑 바다에 큰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많아서
여메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큰 바다인 대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중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민족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위쪽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아람, 우리가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고 그 옆에는 형제 국가인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옆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가지 나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민족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이 민족들을 약속을 벗어난 약간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에덴의 동쪽이라는 뭐 책이나 영화 이런 표현들은 예루살렘으로 보자면 동쪽에 위치한 사람들, 약속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로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 서쪽으로도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서쪽에 보면 이제 베니게라는 민족,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베니게와 블레셋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바산과 길라앗이 있죠. 지역 이름이죠. 민족 이름으로 합쳐진 곳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요단 계곡과 이제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이 요단 계곡과 아라바 광야가 이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메를 아라바해라고도 불렀고 또 이제 요단 계곡을 아라바 계곡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 계곡과 아라바 광야가 이어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산지들을 보게 될 텐데 갈릴리 산지가 있고요. 그 갈릴리 산지가 이어져야 하는데 삼각형인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산지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이어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조금 내려간 듯한 듯이 베냐민 산지. 베냐민 산지는 말의 안장 모양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하고요. 그래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보다 살짝 더 낮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패어 있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가 이제 옆에 나왔는데 유다 산지는 동쪽으로는 유다 광야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구릉지대인 쉐펠라라고 부르는 또 평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이라는 반사막지대가 나오고요.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광야가 나옵니다. 이렇게 산지 부분들 중간에 있는 산지 부분들 저희가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해변을 보도록 합시다. 해변에 먼저 보면은 악보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갈멜산이 아니라 갈멜산 맥입니다. 산맥인데 갈릴리 산지랑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때문에 끊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옆에 샤론 평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블레셋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블레셋 평화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길랏 지역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강 계곡의 동쪽편에 있는 베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면서 사마리아 산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신약시대 때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역사적인 어떤 변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내려와서 머물게 되는데, 그 에돔 사람들의 말에 어근과 같은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다의 남쪽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은 나바테아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바울이 또 3년간 가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는 도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좌에 보면은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관통하는 도로랑 이제 데가볼리랑 만나는 지역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중요한 도시죠. 아하방이 이 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다 죽게 되기도 하고요. 예후가 이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는 거라사라는 곳인데요. 거라사 도시는 여기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곳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은 저 아래 보이는 갈릴리 바다 부분 보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로 건널 때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이 워낙 넓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도시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라삐 암몬이라는 곳인데 암몬 지역에 있는 큰 암몬이다. 큰 암몬이다라는 뜻을 가진 라삐 암몬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또 내려가면은 헤스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했고요. 헤스본 시온 왕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압의 수도인 길하레셋이 있고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길하레셋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모압 왕이 장차 태우는 일이 있었고 또 여호사밧과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엘리사가 검은 고를 치자 물이 나오게 된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 길하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북쪽인 다시 상자와 좌쪽에 있는 곳으로 오면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신약시대에 세워진 그 길이죠. 길인데 이곳에 원래 늪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다리를 만들면서 길을 놓게 되는데 그 길이 이제 베세다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길이 지나가게 되고요. 다음으로 그 아래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단 지파가 이동해 있었던 곳이죠. 근데 도로가 왜 이렇게 지나가냐면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에 샘물이 솟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을 지나가려면은 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는 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가지고 이 샘물을 돌아가게 돼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세다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쭉 이제 따라 내려가면은 벳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지나가는 도시 있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다니라는 곳인데 이제 베레아 지방에 위치하고 또 이제 베냐민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은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했던 이 지방 도시들이 요단 계곡 쪽에 위치한 도시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시 북쪽으로 와서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해변길이 지나가는 도로이죠. 그 도시 있죠. 해변길이 지나가는 도시인데 이 하솔이라는 곳은 그 우리가 아는 하솔왕 야빈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이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 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나사렛이라는 이제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무기또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도로가 가장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죠. 그리고 신약 때는 이곳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중심이 되는 곳인 세겜입니다. 신약 시대에 가보면 수가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는 관통하는 이 도로를 지나서 이제 내려가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곳이 이제 수도가 되죠.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보면은 이제 베델이 나오죠. 이 베델은 베냐민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경계에 있는 도시고요. 그러면 베냐민 산지와 유다 산지에 있는 경계에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다 산지에서 가장 큰 도시인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브엘사바가 있습니다. 이 브엘사바는 족장의 도로 맨 끝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광야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이제 수륙광야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쭉 남쪽의 끝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가장 큰 경계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샤론 평화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같은 경우에는 신약 시대에 항구가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헤롯 왕이 12년 동안 만든 유일한 인공 항구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벡이라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벡을 보기 전에 샤론 평화에 위치한 가이사랴 같은 경우에는 신약 시대에 항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헤롯이 12년 동안 만든 유일한 인공 항구고요. 그 위에 보면은 토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토고 같은 경우에는 샤론 평화랑 사마리아 산지가 만나는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전쟁했던 곳이라고 기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벡이라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길이 갈라지죠. 신약시대의 아벡은 안디바들이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곳에서 길이 갈라지냐면 이곳에서 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이 있어서 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또한 이제 이게 블레셋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언약궤가 뺏기는 사건들이 발생되는 곳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 도시를 얻게 되면은 북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북진을 허락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아벡이고 그 전투가 바로 아벡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변길로 더 내려오면은 요빠라는 곳이 있고요. 요빠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게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게셀은 이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병거성을 세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음 해변길을 따라 내려오면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있던 곳이고요.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쭉 이제 해변길을 따라 내려오면은 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그랄은 아브람과 이삭이 모두 거짓말을 했던 장소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소이고요. 또 이곳은 우물을 이삭이 파서 농사를 또 지었던,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자지고라고 부르고요. 이곳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둥을 뽑아서 이제 죽게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과 도시들을 다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개관적으로 봤던 지형도 교리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